CE amplifier, common emitter amplifier의 증폭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주파 등가회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어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DC 수준의 트랜지스터 등가회로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가 높을 때 높은 주파수에서 사용되는 CE 앰플리파이어의 등가회로를 살펴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트랜스컨덕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에서 바라본 등가저항 R파이 혹은 이미터에서 바라본 등가저항 R2를 알아야 되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주파 등가회로를 정의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는 고주파 등가회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AC에서 동작되는 증폭기의 증폭도,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폭도를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입력 저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우리가 저항계, ohm로 잴 수 있는 저항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AC 저항입니다. AC의 저항. AC 저항이라는 것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와 같은 능동소자 해석에서는 대부분 소신호 특성입니다. 신호가 굉장히 작을 때의 저항 특성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작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기 때문에 IV 커브에서 기울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한 것은 GM이라고 하는 트랜스컨덕턴스입니다. 이 트랜스컨덕턴스 특성은 자, 컬렉터 전류가 변동하는데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AC 전압이 이제 바뀔 때 변화되는 특성이라서 GM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베이스 혹은 이미터에서 등가적으로 느끼는 저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자, GM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컬렉터 쪽의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가, 컬렉터 쪽의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게 GM이라고 하면 자, 베이스 쪽의 저항 특성도 이제 궁금하고요. 이미터 쪽의 저항 특성도 궁금합니다. 자, 이걸 정의를 하나하나 해볼 텐데 베이스 쪽의 저항은 R파이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R파이는 저항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베이스 전류를 이용해서 나눠줍니다. 뭐를? VB1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트랜스컨덕턴스에서 컬렉터 전류하고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 관계는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꿔보면 그래서 IC를 베타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베이스 전류가 되겠죠. 그죠? 전류가 되니까 자, IC를 베타 VB2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GM의 베타가 되는데 이 GM 베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베이스 전류를 VB2로 나눈 값이죠. 자, 나눈 값인데 알파이는 요 값의 역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요 값을 뒤집어 주게 되면 R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R파이 값은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등가적인 AC 저항입니다. 교류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 교류 신호가 얼마만큼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지 그 저항을 나타내 주는 값이 R파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 나누기 GM으로 R파이를 계산을 해도 되고 이게 귀찮으면 자, AC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는데 자, 교류 저항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서는 무조건 VT입니다. 25에서 26mV 하는 이 VT가 항상 전압 쪽에 들어가고요. 전류는 이 등가 컨덕턴스나 등가 저항을 만든 위치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쓰는 겁니다. 알파이는 어디에 정의가 된가요?
알파이는 베이스에 정의가 됐으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B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알파이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이미터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 저항은 이미터 쪽이니까 RE라고 표기를 합니다. RE도 정의하는 거는 자 VBE가 지금 내가 측정하는 전압값인데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었을 때 변동되는 VBE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자,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는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하고 연관을 가지죠. 어떻게? 알파배만큼 연관을 가집니다. 요건 마치 IC는 베타의 IB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베이스 전류 대비해서 컬렉터 전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주는 값이 베타라고 하면 이미터 전류에 비해 가지고 컬렉터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는 알파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IE는 IC 나누기 알파니까 자, 알파의 VBE 그 다음에 IC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뭔가요? 요 값은 자, 우리 GM을 정의할 때로 보게 되면 요 GM의 역수죠. GM의 역수라서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알파를 GM으로 나누면 자, RE라고 하는 이미터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알파이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건데 알파이하고 관련시켜 보면 베타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라는 거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더하기죠. 이걸 베타로 표기하면 베타 플러스 1에 IB가 되니까 요 값이 여기 그냥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입력 저항을 정의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GM이라는 값, 트랜스컨덕턴스 값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파이 값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게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하면 이러한 트랜지스터는 어떠한 등가 모델로 바꾸어 줘야 할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무언가 뒤섞였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믹싱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등가 회로에 생긴 모양이 파이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모음 U처럼 생겼는데 파이처럼 회로 부품을 구성해서 트랜지스터 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파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앞에 트랜지스터 바이어스를 가해주는 모델을 살펴보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를 다이오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바이어스를 위한 거였고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쓰려고 하면 소신호이기 때문에 특정 바이어스 점에서 전압 전류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 경우 이 트랜지스터에 있는 베이스와 이미터 단자 사이는 다이오드이긴 하지만 이 다이오드는 마치 저항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원래 다이오드가 있어야 되지만 소신호에서는 저항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알파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파이. 자, 알파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알파이에다가 전류가 IB만큼 들어가면 그때 걸리는 전압은 VBE가 되겠죠. VBE가 되는데
자, 이 VBE에 의해서 컬렉트하려는 전류가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IC는 베타의 IB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등가적으로 이 IB하고 VB는 선형관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전압 때문에 전류가 생긴다는 것도 유용해서 GM이라고 하는 컨덕턴스를 사용을 해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등가회로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종속 전류원이긴 한데 전압에 의해서 가변되는 종속 전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델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칙대로 베이스 전류 때문에 컬렉터는 전류가 생기고 그 비율은 베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등가 모형을 보면 생긴 모양이 파이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커패시터까지 고려하면 파이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정션이 있다고 했죠. 정션 안에는 디플레션 리전이 있는데 그 디플레션 리전은 이 다이오드에 있는 디플레션 리전은 안에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들이 있고 전하들이 모여있는 회로 소자는 커패시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커패시터가 있는데 커패시터 이름은 C파이입니다. C파이. 파이 모델에 있는 커패시터라고 해서 C파이라는 커패시터가 하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도 정션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커패시터가 있는데 얘는 상온 커패시터라고 해서 C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보게 되면 여기 파이자처럼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에서는 베이스 쪽의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RB 혹은 RX라고 하는 저항을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베이스 쪽은 얇게 만들기 때문에 저항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이스 쪽에 저항을 하나 더 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모형은 DC뿐만 아니라 높은 주파수에서도 잘 성립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인 common emitting amplifier를 구성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RB1, RB2, RC, R2라고 하는 저항은 바이어스를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저항입니다. 여기에 펑션 제너레이터의 테비넨 등가 회로에 해당하는 AC 전압원과 소스 저항 RS, 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50ohm입니다. 그리고 컬렉터 쪽에 부하장을 달아주면 증폭기가 구성이 되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에 커패시터가 군데군데 들어간다는 거. 이 커패시터가 왜 들어가는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바이어스 해석할 때 해석이 좀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는가 하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정션이 있는데 이 정션은 다이오드처럼 동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컬렉터 쪽은 등가 회로가 이 커런트 소스처럼 이 커런트가 일정하게 흐르는 컬렉터 커런트가 일정하게 흐르는 커런트 소스처럼 동작을 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는 AC로 갔을 때 교류 입장에서 증폭도가 되는데 그건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를 우리가 복잡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그냥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다이오드니까 0.7V다. 컬렉터는 등가 회로를
커런 소스,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커런 소스로 간주하는데, 이 커런트는 유일하게 변동하는 조건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만큼 전류가 흐른다는 아주 간단한 가정으로 바이어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이제 다이오드가 더 이상 DC 0.7V 소스가 될 수 없어요. 이 DC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변동하는 성분은 이 베이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 등가 저항은 알파이라고 부릅니다. 알파이. 알파이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알파이는 GM을 곱하면 베타 값. 베타는 100에서 뭐 200 혹은 300 사이니까 이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값이고 GM이라고 하는 값은 컬렉터의 전류인데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바이어스 기준의 DC 전류입니다. 그 DC 전류를 VT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이 온도에 대한 등가적인 전압입니다. 한 26 혹은 25 밀리볼트 정도인데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GM을 계산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환산하게 되면 알파이는 GM을 베타로 나눈 값이고 자,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베이스 전류를 VT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게 알파이 값이 돼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증폭기 회로에서 커패시터의 동작 특성을 보려면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특성을 봐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커패시터는 DC에서는 오픈 특성입니다. 전류를 절대 흘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DC에서 커패시터는 충전 혹은 방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C에서는 충방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전류를 또 굉장히 잘 흘리는 소재가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주파수가 낮을 때는 전류를 흘리지 못하다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류를 잘 흘리는 소재가 되니까 주파수에 대한 응답 특성이 좀 극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커패시터입니다. 물론 인덕터도 극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DC에서는 숏이었다가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면 발전하는 특성, 전기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서 인덕터는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오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커패시터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특성이 약간 달라요. 자,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커패시터,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커패시터는 DC 블락킹 커패시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DC를 막아주는 커패시터입니다. DC 블락킹. C는 컬렉터에 있는 거, 베이스에 있는 커패시터가 DC 블락킹 커패시터입니다. DC 블락킹 커패시터는 바이어스 회로, 여기에 있는 바이어스 회로로부터 AC 신호1의 값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대로 계산을 하고 교류 회로 해석할 때는 연결돼서 신호가 베이스 쪽으로 전달은 되지만 바이어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DC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커패시터가 입력과 출력, 베이스와 컬렉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미터에 대한 커패시터는 특성이 독특해요. 이미터에 대한 커패시터는 이름이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바이패스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는 피드백 저항을 DC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AC에서는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이미터에 있는 커패시터는 이미터에 있는 저항과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DC에서는 커패시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DC에서는 피드백 저항인 RE 저항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데 교류가 되게 되면 전류가 이미터 쪽으로 흐를 때 이미터 저항 쪽으로는 흐르지 않고 커패시터 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서 증폭할 때 커패시터 특성이 강하고 전류 쪽
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아서 마치 이미터가 AC에서는 숏이 된 것처럼, 그래서 바이패스라는 거는 통과한다는 거거든요. 돌아서 통과한다는 거니까 이미터 쪽에 전류를 흘리지 않고 통과해서 바로 접지로 연결시키는 커패시터가 됩니다. 자, C 앰플리파이어의 증폭도를 계산을 해보려 합니다. 증폭도를 계산하려면 DC적인 요소는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폭도는 교류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증폭이 일어나는 특성이라서, 자, 바이어스 회로는 없애야 됩니다.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을 없애면 우리가 바이어스를 왜 계산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어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R파이가 생깁니다. R파이는 베이스 전류,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베이스 전류를 등가 전압인 VT 거의 7호에서 26mV 정도 되는 값으로 나눈 게 R파이 값이 되고 보통 킬오h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바이어스를 잡아준 겁니다. 바이어스를 잡아줬고 베이스에 전류가 흘렀을 때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베타 IB만큼 흐르도록 해주는 게 바이어스의 역할입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미약한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전압, 스몰 시그널이 들어가니까 이걸 소신호라고 하는데요. 스몰 시그널이 들어가서 증폭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R파이라든지 컬렉터 쪽에 전류원이 있는 이 특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바이어스를 잡아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어스에 대한 영향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커패시터는 다 숏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숏으로 다 만들어요. 숏으로 만들기 때문에 RE 저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바이패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전압원을 그대로 베이스로 연결했기 때문에 DC 블라킹, DC는 막아주고 AC는 통과시킨다 해서 DC 블라킹 커패시터. 컬렉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려고 하면 등가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등가 회로를 볼 때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등가 회로는 원래 다이오드가 보여야 되는데 이 다이오드는 AC에서 보면 저항처럼 보입니다. 그 저항을 R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R파이. R파이인데 흐르는 전류가 IB일 때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는 베타의 I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GM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GM은 알파에 걸리는 전압을 V파이로 했을 때 그 V파이에다가 GM을 곱한 값이 또한 IC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컬렉터 흐르는 전류는 1번처럼 구해도 되고 2번처럼 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에서 바라본 등가 회로는 뭐라고요?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이미터 쪽은 원래 복잡했는데 저항도 있고 커패시터 있었는데 이미터에 있는 커패시터가 바이패싱을 하기 때문에 접지가 보입니다. 접지가. 그래서 접지로 연결했고 컬렉터 쪽에서는 항상 보면 전류원이 보입니다. 전류원. 자,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 RB1 저항하고 RB2 저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 VCC는 DC에서는 뭐 12V, 15V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만 AC 시간적으로 변하는 성분을 보면 변하는 성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DC는 12V인데 AC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신호 성분이 없기 때문에 0V처럼 보입니다. 0V처럼 보이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접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RB1은 원래 VCC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마치 접지에 연결된 것처럼 그러면 RB1과 RB2는 병렬 저항인 것처럼 표현이 돼서 RB1, RB2는 병렬 저항 RB라고 표현해서 이런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좀 등가 회로를 바탕으로 해서 증폭도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증폭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 자, RB, 그 다음에 R파이는 병렬로 되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에 베이스 쪽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접지는 따로따로 있지만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두 저항은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RB1, RB하고 R파이를 병렬로 계산해서 보면 입력으로 봤을 때 이 RS라는 저항하고 RB, R파이 병렬된 저항하고 전압 분배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S 더하기 RB, R파이 병렬, RB, R파이 병렬하고 나는 입력을 이제 곱해주면 베이스 쪽에 걸리는 전압 V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V파이를 아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를 알 수가 있죠. 근데 IC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올 수 있어요? 접지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압은 위를 플러스 밑을 마이너스로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바라봤던 전압의 극성하고 전류의 방향하고 다르잖아요. 자,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 흐른다고 하면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회로를 보면 전압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호를 마이너스 붙이게 되고,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 Common Emission Amplifier 트랜지스터는 인버팅 모드로 동작합니다. OPMP에서 공부했던 인버팅 모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IC로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계산해야 될 범위를 보면 이 컬렉터 쪽도 보면 RL하고 RC가 어떻게 되나요? 병렬이죠. 왜냐하면 컬렉터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밑에 접지가 있는데 접지도 연결되어 있어서 RC와 RL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에서 들어와서 RC, RL을 통해서 GMV파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RC, RL 병렬된 값에서 IC를 곱하면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이때 IC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GMV파이. 이 공식에 있는 것처럼 GMV파이를 곱해주면 돼서 계산을 하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폭도는 입력 대비 출력인데 소문자로 쓴 거 잘 봐야 됩니다. 스몰 시그널에 대한 전압 증폭도입니다.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계산이 해보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복잡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자, RB하고 R파이 병렬하면 RB는 10kg 이상 굉장히 큰 저항값이고 R파이는 1kΩ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저항값은 R파이라고 보면 되겠죠. R파이라고. 그러면 이 값도 R파이잖아요. R파이인데 GM에다가 R파이 곱한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베타가 되잖아요. 베타. 베타가 돼서 GM R파이를 베타로 쓰게 되면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RS 더하기 R파이는 베이스 쪽에 있는 저항 전체입니다. 베이스 쪽에는 내가 걸어준 소스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때문에 생기는 알파의 저항도 있어요. RB는 어디 갔는가 하면 크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거의 가정해서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에 있는 저항 전체하고 요 저항값은 컬렉터에 있는 저항 전체입니다. 왜? 컬렉터에는 원래 컬렉터 저항이 있었는데 교류로 증폭을 하려고 부하를 달아줬죠. 그래서 RC 병렬 RL을 곱했습니다. 근데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전류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전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저항의 비율에다가 전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류 차이를 곱해주면 전류의 배율인 베타를 곱해주면 증폭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폭도는 베타가 크면 클수록 증폭도는 커짐을 알 수가 있고요. 알파의 저항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증폭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부하 저항은 줄어들면 증폭이 잘 안되고
부하장을 높여야지 증폭이 잘 된다는 걸 이 근사화된 공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